2024년 전철역 2사분기 부천 신청합 집회를 대상권, 주거권, 생존권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철거민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찰역 이호순 상임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오케이. 일부 2024년 전철역 2사분기 부청합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대책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전철역 이호순 상임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오늘 투쟁위원 오늘 참석해 주신 대책위원회는 서울 도문호구역 대책위원장님들과 회원 동지들, 특석 대책위원들과 동지들, 성남 대책위 동지들, 평택 대책위 동지들, 오늘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 같이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철역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천 신청 앞에 제가 이 중동이 개발되기 전에 1990년도에 여가 농토 때 오고 지금 또 이렇게 옵니다. 제가 이 부천 신청 앞에 오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잘못된 개발법으로 삶의 터전이 유린되고
생존권이 침해된 주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철거민이 발생되는 그러한 수십 년 동안 여야의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입만법 끝하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선거용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신들끼리 강리강약 싸움을 하고 정말 정치와 정책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은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국가라 하면 이러한 약자들의 외침을 당연히 들어주는 것이 문명국가의 순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부천시장과 부천시 공무원들은 왜 소사상 우리 전철역 지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이곳에 와서 주거권이 뭔지 생존권이 뭔지를 외치는지, 이러한 외침을 속이에 경일기식으로 외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과거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중국과 인도에서 바로 이 주거권과 철거민에 대해서 공부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는 약 30% 이상이 집이 없기 때문에 철거민 투쟁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어찌된 건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바로 이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어요. 그 근본적인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대화를 통해서 막대한 이유를 창출하는 조합 측에서 미래에 엄청나게 많은 이름을 보니까 그 일부를 그곳에서 삶의 터전이 유린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보상안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주니까 이분들이 철거민의 권익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우리한테 배운 사람들이 열심히 외치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거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입만 번드르르하게 시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말하면서 정말 정책이 필요한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때 토지강제 수탈법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당시에는 주택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토지강제 수용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강제 수용법으로 기득권 세력이 어떤 짓을 했어요? 땅을 강제로 수용하고 땅의 용도를 변경해서 엄청나게 사리사욕을 챙기고, 그게 이번에 드러난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엄청나게 개발 이익을 본 그 대장동 사건을 해결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 대장동 비리 재판이, 이재명 관련 재판이 3년 동안 질질 끌고 있어요.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 집어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예요. 투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투표에도 50대
45예요. 근데 그나마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어제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천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누가 나서야 됩니까? 바로 부천시장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바로 부천시장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바로 철거민입니다. 바로 그 박정희 군사정권 때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토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지난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건설되려면 저희가 주장하듯이 바로 철거민이 발생 안 되는 나라가 돼야만 이 나라가 올바른 문명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 달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 미래의 가치를 환산해서 현재 빼앗긴 그 사람들에게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마다 그걸 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나는 소수다 그 철거민들을 매도하고 이런 짓거리가 바로 이 부천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제가 그 중동 얘기했지만 중동 당시에도 정말 그 가옥주들 65평씩 이주대토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도 공공임대 아파트와 생계형 상가 권리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 훌륭한 정책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2023년도에 22년도에 발생된 이 소사산 철거민들에게도 정책적 배려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고 지금은 왜 안 줍니까? 제가 이제 산 증인인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천시에 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로 이 철거민 문제를 부천시장만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작년에 성남시에서도 13세대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서 성남의 산송동이지만은 신흥이동의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줬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성남시는 지금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똑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어떤 지자체는 이런 노력을 하고 어떤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러한 옳은 점을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철거민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 속에 단결권 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러한 외침이 없는 사회가 돼야 돼요. 부천시장과 부천시 공무원들은 바로 이러한 외침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전철업과 함께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근데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일본도 철거민 문제가 발생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왜 철거민 문제가 없냐? 바로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발을 통해서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 사람들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됐나, 그래서 한다고 세대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개발이 추진돼요. 그러니까 선진 목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군사 정권 때 만든 법을 바꾸지 않고 시장마다 악용을 해요. 재개발 인허가 도장을 꽝꽝 찍고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엄청난 수익을 올려요. 그리고 나 몰라요. 이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서 외치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처럼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부천시가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바로 이러한 주민들이 이제 이런 권익운동이 아니라 생업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법과 제도가 미비됐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이 외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온 이 우리 집회는 바로 전처럼 2024년도 2사분기 방송 차량이 있는 수도권 지역에 5개 대책위원회가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보문동에서 저희가 공청장 집까지 차량 시위를 했어요. 여기 부천에서는 소사 3대책위원회가 참여하고 오늘 부천시청 앞을 위주로 이제 부천시장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항의 시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소사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서울 흑석 대책위원회, 성남 산성 대책위원회, 평택 세계 대책위원회 이렇게 5개 대책위원회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철거민들의 대책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순회하는 와중에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군사 정권 때는 뻘빛하면 잡아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청에서도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재개발 지역 한번 대책이 수립되는지 한번 눈여겨봅시다. 제가 지금 아까 중동 얘기했지만 그게 3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2천여 곳 이상의 지역 대책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부천시만큼 철거민을 외면하는 지역은 드물게 봐요. 부천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해준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배워야 돼요. 제가 멀리 중동 얘기했지만 가까이 몇 년 전에도 부천에서 타결된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철거민들의 희생을 몇 년 동안 본 다음에야 그때 해결을 해주려고 합니까? 발생되면서부터 해결을 하도록 머리를 맞댄다면은 한이 안 맺힐 거예요. 철거민들 한 맺히게 하면 언제 사고 날지 말아요. 2008년도에 승래문 사건 일산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이 반토막이라고 반토막이라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승래문 방화 사건을 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이거는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산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는 것이 옳은 자세 아닙니까? 도대체 소사상 철거민들의 죽음을 원하는 건지 소사상 철거민들의 그 어떤 희생을 원하는 건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곳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외칠 때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이라는 것은 현행법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왜 떠드냐? 이것이 잘못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곳에서 살면서 영업의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 삶의 터전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는 겁니다. 토지를 누가 소유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토지를 누가 이용했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입니다. 땅만 잔뜩 갖고 있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지역에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사회적 가치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부천시가 자랑스러운 부천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제가 몇 번째 오는데, 아니 선거 때는 대통령 되는 사람, 국회의원 되는 인간들이 껌줄났게 보자고 찾다가 선거만 끝나면 층층시야가 돼요. 제가 역대 대통령 7명과 계속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선거 전에는 저한테 약속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분당 투쟁 당시에는 국회의원 3명을 우리 투쟁 현장에 실태조사차 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강욱 의원이 내려왔는데 그 뒤로 그 양반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런데 차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철거민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30여 년 동안 이런 투쟁을 하면서 강국하게 부천시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철거민이 없으면 저희 같은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오래도 않아요. 그러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사람 대우하라, 인간 대우하라, 이런 외침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부천시에 알리면서 염려에 가름합니다. 여기 참석한 우리 동지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올곧은 투쟁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사회적 약자들이 올바로 살 수 있는 기름을 부천시장에게 인식시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민주대책과 생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함께 이어나갈 겁니다. 모두 힘들 내시고 오늘 부천 소사상 우리 철거민들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차게 오늘 임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격려에 가름합니다. 여러분들 구호한번 외치겠습니다. 소사주민 열받았다. 부천시장 각오하라.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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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외면하는 부천시장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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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뽑아준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천시장은 부천 시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무거운 자리이며 시민의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부천 소사 대책위는 재개발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시세의 2분의 1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낮은 보상을 받아 영업장소와 거처를 구하지 못해 너무나 살기 막막하고 억울하여 생업도 포기한 채 오늘도 부천시장 앞에서 생존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사3 대책위원 대책위 철거민의 외침을 부천시장은 공감하고 철거민의 생계대책,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다같이 구호를 외칩시다.
조용히 부천시장은 그러나 갈 곳 없는 철거민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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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소사산 지역 이주대책 생계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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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민은 재개발의 억울한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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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지는 곳에 가래도 비춰오는 곳에 가래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가지고 왔다. 하늘에는 밤 꿈받는 밤 하늘이 천재의 소리가 울려 우리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은지어를 공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우리 참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우리 되는 날 밤 되는 날 이만 참 매일 위해 싸우며 우리 맞섰다. 이젠 영원한 투쟁 은지어를 공지여 이젠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우리. 투쟁위원이신 윤우성 위원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치적 투쟁위원회 윤우성입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이 재개발을 한번 바라보려 합니다. 국가가 생기고 나서 재개발의 필요성은 당연하게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개발이 됐던 국민의 자유재산 기본권 침해는 말이 안 됩니다. 헌법에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0년 이상 진행되어 있는 이 개발에 아주 나쁜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하겠습니다. 과거서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이 법을 고치지 않는 한도에서는 각 직원 앞에 이렇게 외치는 나는 억울하다, 나의 재산권을 보장해 다오라고 하는 이런 시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 어떤 분들은 왜 시청, 구청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합니다. 국회 앞에 가서 하지
왜 여기 와서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여기 와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아닌 다음에 정책적 결정권을 가진 시장, 구청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피해받은 국민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일제시대에는 1등 국민, 2등 국민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1등 국민, 2등 국민이 없는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다. 이번에 선거 때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그 투표에 한 사람이 가서 주장하거나 한 사람이 가서 투표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 국민 대통령 일기라도 한 표고 노숙자도 한 표인 게 바로 대한민국의 투표권입니다. 이 구청이나 시청 인근에 사시는 분들, 서울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들 가슴에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을 잘못 뽑아서 이분들이 올바른 정책적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인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시장이 정책적 대안을 빨리 세워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 소문이 안 들리는 거지. 그 소문의 또 원인은 여러분들한테도 있습니다. 정책적 결단이나 시정을 잘못 집행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사람을 뽑은 당신들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투표할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없음을 이걸 헌법에 적어놓아야 되나 마나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시청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당인네들의 돈을 하루에 55% 삭감을 하고 지낸다고 하면은 그래도 출근들 하실 겁니까? 이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자기 재산권의 55% 이상을 날려먹었습니다. 무료 나무를 보증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다 망해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사업구역 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 단 하나 가지고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55% 날라